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뉴질랜드와 태평양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뉴질랜드 입국을 금지합니다. 이는 오늘부터 적용되며 최대 14일 동안 유지되고 48시간마다 검토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구 영주권자나 직계가족은 입국은 가능하지만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중국 본토로 여행하지 말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최신 공중보건당국의 조언사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방식은 여전히 잘 알 수 없는 범위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뉴질랜드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이 결정은 어렵게 내려진 것이었으며 공중보건당국의 결정으로 이러한 임시 조치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탈출하여 뉴질랜드 입국한 사람들에게는 왕가파라로에 있는 군사지역에서 2주간 격리 수행됩니다. 미국과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도 오늘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이 2주간 금지되며 관광업계는 가장 호황을 누릴 시기에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세력이 강한 지역에 발이 묶여있는 70명 정도의 뉴질랜드 사람들을 대피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데이비드 크라크 보건부 장관은 이들이 도착하는 대로 왕가포로와의 군사기지에서 2주간 격리 수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보건부 장관은 그곳에서 매일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귀가하도록 안내될 예정이지만 언제 전기가 떠날지 확실하지 않지만 며칠 이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들이 뉴질랜드 하늘을 가리고 있는 현상이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기상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인 메이트 서비스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미세먼지들이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타스만해를 넘어 뉴질랜드로 계속될 것으로 밝히며 오늘 남섬 지역에서는 연기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섬 지역은 약간의 미세 안개와 같은 현상이지만 내일에도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화재로 인한 이와 같은 현상은 극히 드문 일이며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물도록 권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남섬 폭스 글레이어 지역의 6번 국도가 통제되고 있으며 웨스트 코스트 지역의 남부 지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폭우는 더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웨스트 코스트 비상대책본부는 하스트에서 폭스 글레이셔를 연결하는 국도가 오늘 아침 10시경까지는 통제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도로 통제는 하스트 남동쪽의 전설 매설 시설이 쓸려 내려가면서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폭스 글레이셔와 프란츠 조세프 사이에 33,000볼트 고압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맷서비스는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 앞으로 48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비상대책본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기수환연구소에서는 남섬의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건조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섬 북단의 타카카와 브렌헤임은 44일간 비가 내리지 않은 기록적인 건조 날씨를 기록했으며 국립대기수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셰비어과 와이아우는 42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맷서비스는 1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확대되었고 뉴질랜드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토양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코로만델, 와이카토, 베이 오브 프렌티, 넬슨, 캔터베리 및 노스랜드 일부 지역은 1월에 예상된 평균 강우량의 10%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국립대기수자원연구소에서는 남섬의 나머지 지역은 2월의 날씨가 1월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피어 공항이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7도 4도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공항의 이전 최고 기온은 2009년도 36.7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메이서비스 대변인은 네피어 공항 등 혹스베이 지역의 고온은 타스만해를 건너온 따뜻한 공기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혹스베이 지역은 또 다른 뜨거운 날로 예상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토요일에 이어 어제도 전국적으로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캔터버리도 30대 중반 이상의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5.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이라라파 강에서 독성 물풀을 먹고 2마리의 강아지가 숨졌습니다. 웰링턴 도청은 마슨에 있는 와이포와 강에서 독성을 지닌 물풀이 무성하게 번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강가에 경고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만일 강아지가 이 독풀의 냄새를 맡으면 바로 달려가 먹기 때문에 반려견 주인들은 이 물풀을 인식하고 강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환경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웰링턴 지역의 다른 여러 강에도 이와 같은 경고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와이포와 강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의 경보 수준을 넘어 수용이 금지됐습니다. 카운슬의 마키스 환경과학자는 지금처럼 독성 물풀이 널리 퍼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 독성 물풀은 더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장이 아니라 강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 물놀이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타고 대학은 더니든 인근 바다와 강에서 실질적인 물놀이 안전교육에 참여한 12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에 뜨는 법,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가는 법, 구명조끼 착용법과 같은 핵심 기술을 배웠습니다. 야외에서 수영을 배운 후 아이들의 물놀이 안전기술이 더 향상되었다고 연구팀은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8년에는 66명이 그리고 2019년에는 78명이 익사했습니다. 2019년 익사 장소를 보면 26명은 해변에서 19명은 강에서 그리고 12명은 파드 위에 사망했고 4명만이 공공 수영장이나 개인 수영장에서 익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5년 평균 익사율은 82명으로 10만 명당 비율로 계산했을 때 호주의 2배, 영국의 4배에 달한다고 워터 세이프 엔젯은 전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서 캔터버리 북부 지역에서의 숲을 구역 화재로 소방 헬리콥터가 출동했습니다. 애슐링강 유역의 숲을 구역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2대의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위협받는 건물은 없었지만 극도로 건조한 환경 속에서 캔터베리 북부 지역에서는 3번째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캔터베리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야외 불 피우기 금지는 조리를 목적으로 허가된 불 이외에 모든 불은 금지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2원 6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0원 4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4원 97전입니다.